자, 한 주의 경제판은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한 주에 가장 핫한 뉴스 5가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후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옥상으로 따라와, 자, KM7, 자, 집무실을 내 손으로. 자, 이렇게 5가지 뉴스를 저희 제작진이 선정했는데요. 먼저 트럼프의 후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처럼 후회하지 않는 대통령이죠.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 주에 뭔가를 후회를 했습니다. 자, 조지아 사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민 당국, 미국의 이민 당국이 멍청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후회한 발언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had one case in Georgia where a battery factory, batteries are very dangerous to make. They're complex, much more complex than people understand. And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And we worked it out. And now they're teaching our people how to do it. But they're going to have to spend, Jensen, I don't think you can open up a big plant with your friend from Taiwan where we're going to have 40 or 50% of the computer chip business at I don't think you can do that with people that don't even know what a chip looks like. Do you agree with that? So somehow, you know, the people that are against this are really, really smart. They're unbelievable patriots, but they just don't understand. Our people have to be taught. This is something they've never done. And we're not going to be successful if we don't allow people that invest billions of dollars in plant and equipment to bring a lot of their people from their country to get that plant open, operating, and working. I'm sorry. 이게 미국 현지 시간 19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언급인데요. 스투피드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김주영 캐스터가 이어서 이 내용 자세하게 좀 전해주면 우리가 흥미롭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살을 덧붙여 드리면요. 지난 9월에 한국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했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이민 당국의 이 단속에 대해서 멍청한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0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짓고 전문 인력을 데려왔는데 당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굉장히 말렸다라는 식의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결이 됐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리쇼어링이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부흥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데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발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또 최근에 대만의 TSMC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수천 명의 해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들 완전 환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 B1 비자 같은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이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지아주 직원들, 피해를 입은 직원의 경우에는 한 250여 명 정도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이 1,000만 원가량의 위로금을 지급을 했고요. 또 유급 휴가라던가 심리 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지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자, 김주영 캐스터가 이 소식 이제 자세히 전해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때 구금됐고 또 체포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단으로 소송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미국 변호사분이신데요. 정만석 이민법인대학 미국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최근 벌어진 조지아 사태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셨을 텐데, 자,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이민 당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송을 우리가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승소는 아닐지라도 네. 일부 승소하거나 네. 그리고 유의미한 합의를 아마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불법 체포라든가 불법 구금은 명확하거든요. 네. 그리고 권리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금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요. 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한국인 등 아시안 인종만 집중 단속한 정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네. 잘못된 단속이었다. 네. 고 발언한 상황이라서 아마 네. 미국 정부는 장기 소송보다는 합의 가능성을 선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법정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합의를 이루는 네.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좀 뭐 멍청한 짓이었다 이렇게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 진출이 다시 또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좀 이게 오히려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죠. 한국인 근로자 체포는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의미는 앞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어떤 정치적 제스처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제 대규모 단속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투자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사태는 예외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즉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아마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만석 이민법인 대항의 미국 변호사 분과 함께 조지아 사태 후속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강대국이라도 대한민국이 이제 옳고 그른 것은 좀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또 기업과 정부가 우리 국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아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화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일본에 여러 가지 지금 보복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자, 이 소식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입을 재개한 지 겨우 2주 만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우선 갈등의 시작은 일본의 타이완 언급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부터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기 나라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렸고요. 또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 상황이 길어지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예정인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가 됐고요. 또 대만 해역 긴장이 고조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무역, 그리고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일본 여행 가잖아요. 이지은 기자가 한번 좀 얘기를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금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한국 여행객들은 오히려 좀 한산한 분위 속의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대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조금 한산하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 동북아시아의 뭐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좀 어지럽혀지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국 여행 업계나 이쪽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예의 주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뉴스킥5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장기 전망 실적도 엄청난 숫자를 발표하면서 어저께는 한국 주식에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오늘 새벽도 미국 증시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반도체 업종의 주가 또 앞으로의 장기 전망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소식 관련해서 또 김지영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좀 더 전달을 해드리면요.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냈는데요. 여기에 젠슨억 CEO가 내년까지 GPU 완판이다, 솔드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간 이 증시를 좀 짓눌러왔던 AI 버블론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2% 안팎의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요. 3분기 매출은 5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62% 증가를 한 거고요. 시장의 컨센이 549억 달러였는데 이 부분 역시나 상회를 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가 1.25달러였는데 1.35달러를 내놨고요. 또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66% 증가를 한 건데요. 앞서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4분기 전망도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역시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상치가 610억 달러였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65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쯤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급락했던 모습인데요.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리사쿡 연준 이사가 금융시장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고요. 12월 기준금리에 대한 이 동결 가능성도 64%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AI 버블론에 대한 재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의 경우에는 10만 주를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2.7%대 하락세가 보이고요. 하나비전도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10만 전자를 다시 복귀해냈었는데 오늘 다시금 9만 전자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 9%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오늘 8.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TSMC의 1차 벤더로 주목을 받았던 신규 상장주 CMTX도 오늘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21%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도 뉴욕 증시 웃다 말았다, 뭐 한국 증시도 사실 웃다 말았다. 어저께는 네. 좋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업종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전망하시나요? 저희가 전망을 내놓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국내에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를 갖고 네.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빠르게 이런 우려감들을 좀 해소하고 네. 주도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한국 증시를 앞에서 끌고 가는 업종이니만큼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중에 네 번째 소식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국내 투자 이 대통령 당부에 한국 7대 그룹이 833조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 지난 16일 대통령과 한국의 대표 그룹들이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주요 그룹들이 각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상당히 또 이제 인력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또 희망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동재 캐스터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국내 주요 7개 그룹사들이 한데 모여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자님 혹시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확히 제가 보질 않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정부 총 지출이 바로 673조 원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 해 예산안보다도 높은 무려 83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우리 주요 7개 그룹사들이 약속을 한 건데요.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지만 특히 가장 고생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포함한 바로 기업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미 투자가 늘면서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감사 인사와 우려에 재계 총수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 동안 4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SK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은 100조 원이 넘는 각각 1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 HD현대그룹과 하나그룹 그리고 셀트리온그룹까지 여러 국내 투자를 약속하면서 향후 5년 동안 도합 약 833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원래 정기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자주 만남을 가지자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 합동회의를 가진 기업들의 종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 협력을 약속한 기업들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명 우리가 코리아 M7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M7 기업이 오늘 우리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조금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32%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현대차그룹과 LG전자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하나오션, HD현대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이제 굉장히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KM7이라고 아까 저희가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요. M7 미국 주식 시장에서 7개 종목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우리 이동재 캐스터는 KM7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뽑았는데 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7개 그룹이 쭉 이끌어갈 거로 보시니 어떻게 보십니까? 네, KM7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 또 4대 그룹과 이제 3대 나머지 그룹은 이제 바꿔가면서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국내 7개 그룹이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우리 그룹들이 민관이 협동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릴고요. 저희 한 주판 뉴스킥 5 중에 마지막 저희가 선정한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이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자, 행복청이 저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인데요. 자, 행복청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국가상징구역 설계를 국민투표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건물과 지역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참여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셈인데 이 관련해서 또 이동재 캐스터가 계속 전해주시나요?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프로듀스 집무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일명 행복청이 국가 상징구역 도시 설계 선정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 자료 또는 특별 사항에 이렇게 활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국내 설계 공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 상징구역은요, 대통령의 이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또 시민 공간이 들어서는 행복청의 핵심 사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도시 설계 작품에 접수를 마치고 바로 내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인증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공모 공식 홈페이지와 행복청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한 표 이렇게 투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동재 캐스터도 투표 한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기도 하고 네.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게 핸드폰이랑 이어폰 같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투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재미를 또 곁들여서 국민도 참여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저희가 2부 초대석 코너에서 세종시에 대한 개발청 사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들이 준비한 5가지 소식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또 이동재 캐스터, 김주영 캐스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